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지금 녹음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늘 CPI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나왔는데요. 이따 이제 원래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것저것 뭐 기사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나와버렸으니까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국에 이제 미국 언론들의 속보가 딱 전해지기 시작한 게 한 5분쯤? 빨리 나오는 데에서는 35분쯤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둘씩 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요한 거는요,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시장이 5.2%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이제 이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이 많이 올라가는 걸 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0.5%포인트 다시 빅스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었고 실제로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기사들 보면은 좀 0.25%포인트는 물론이고 좀 더 빨리 금리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폭락을 또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거 5.1% 시장의 예상치보다 0.1% 포인트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국은행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금리를 뭐 강하게 올릴 필요 없겠네.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잖아요. 2월에도 동결을 했었는데 그 미국과의 그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이 버틸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걸로 제가 어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CPI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거의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했고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일단 0.1%포인트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어떤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은 당초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 만약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CPI가 이제 4%대로 내려오면 어쩌면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고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올리면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기가 마지막이다. 어쩌면은 5월에 또 동결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망이. 5월 달은요. 5월 2, 3이에요. 5월 2일, 3일.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5월 4일 새벽 3시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3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한국은행의 동결 이후 오늘도 뭐 우리 증시가 아주 잘 간 건 아니고 또 코스닥은 빠졌습니다만 이거는 RSI 미국의 CPI 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이제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을 한 거라면 지금 뭐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더 강하게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강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40분 정도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요. 나스닥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가 지금 뭐 20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는 한 50포인트 정도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20분 전이니까 아마 9시 10분쯤 9시 20분 10분쯤만 하더라도 5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거였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0% 정도 10%포인트 아니죠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급등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장은 아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종목별로는 뭐 다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 지금 오늘 밤, 지금 미국 증시 개장 직전에 있는 이 분위기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아마, 오늘 조금 이것저것, 종목들을 좀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수익을 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관련된 2차 전지 ETF들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뭐 저희 그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뭐 다 정리를 어저께 많이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거를 보고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또 오늘도 역시나 이제 뭐 좀 고맙다는 뭐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저는 또 바짝 긴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지금 늘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빠졌다는 건 특히 이렇게 강하게 빠졌다는 건 주요 세력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어떤 뭐 둘 다 혹은 누군가가 굉장히 매도를 많이 냈다는 거죠. 팔았다는 거고, 이제 물량을 이렇게 많이 내놨다는 거고, 개인들만 이걸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일 바로 올릴까? 지금 개인들만 샀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급락을 하고 난 뒤에는 곧바로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급락을 그러니까 더 급락할지, 그러니까 더 빠질지,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더 하락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오늘 제가 설득을 했던 것은 2차 전지가 아니어도 지금 좋은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다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차 전지들이 지금 빠지면 다시 좋은 기회를 줄 거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무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일단은 그 2차 전지 관련 주들이나 에코프로 BM 또 관련 ETF들 매도했던 것들을 다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을 말리는 그런 게 오늘 저의 진짜 가장 큰 그 화두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일주일쯤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죠. 매수를 했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크게 올랐죠. 12%대 올랐는데 역시 오늘 이것도 이제 뭐 파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다 좀 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매일같이 수급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계속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주가가 오늘 뻥 터졌어요. 그러면은 내일 바로 팔까?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아니죠. 더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이건 단기 조정이에요. 오히려 눌림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 놓은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매수할 만한 기회가 온다. 그리고요, 지금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금리가 지금 주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우려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바이오가 빠졌는데, 금리가 이제 더 안 올라간다고, 이제 어쩌면, 지금 오늘,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노무라증권 같은 데에서는 아마도 이제 금리를 좀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리느냐,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현재 구간을,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은 금리를 내릴지도 몰라. 왜? 경기 침체가 심해질 거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건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는 거고,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이 금융권에 있는 자금을 저리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흥, 경기 침체를 깨는 그런 목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건데, 하지만 시장이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한다면, 그렇게 전망을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가겠구나. 어떤 종목들 위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깨졌던 종목들 위주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명하죠.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번 주, 뭐 어제, 그제 아니면 오늘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아마 엄청난 그 주식 부자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BM 뭐 위주로 해서 그거는 아주 뭐 투자를 잘 하신 거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마침 수급도 있고 모멘텀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뭐 관련 ETF들 정도로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100% 이상씩 다 수익을 내셨을 거고 지금 저도 뭐 지금 그러니까 어제 덜어낼 때까지 여러 차례 매매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꽤나 큰 수익 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타이밍이 이제 팔자마자 그러니까 최고치에서 팔게 된 셈이 된 거죠. 오늘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팍 늘렸더니 이제 한 일주일여 만에 꽤나 지금 요 며칠 계속 올랐으니까 수익을 계속 내주고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상을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예상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정확히 예상했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올라가겠지. 또 지금 고점인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조금 투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치면서 운 좋게 정확하게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냥 확률상으로 봤을 때 떨어진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오르는 종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시장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막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상당히 강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 어차피 오랫동안 투자하면 잘 가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잘 갈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점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막 반토막 전망을 증권사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그 주가를 올렸던 외국인 기관들이 만약에 계속 팔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빠졌을 때 그러면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완전 행복하게 또 주워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빠질 때는 놔두고 보고 있다가 반등할 때 올라가자. 뭐 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예상해서 바닥에서 살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한 무릎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충분하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뭐 여기서 약간 뭐 좀 지켜보자 하고 있다가 한 어깨 정도까지 이가 진짜 하향세로 돌아섰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팔자는 거죠. 뭐 정확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좋은 업종, 좋은 종목들이 싸게 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나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게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건데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매수하기 위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요 638종목이 올랐고 254종목이 빠졌습니다. 근데 0.11% 올랐죠. 오른 종목이 무려 한 380종목 정도가 많은데
0.11%밖에 안 올랐고 코스피 100이 0.33.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잘 간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오른 종목이 별로 못 올랐다는 거고 빠진 종목은 많이 빠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977종목이 올랐고 52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9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2.2%. 그러면 오른 종목이 450종목이나 더 많은데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수가. 이거는 대형주들이 못 간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역시나 하락한 종목이 크게 빠지고 오른 종목은 조금밖에 못 올랐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가 좀 받쳐준 거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매도를 했네요. 자, 선물 지수는요. 이거는 제가 8시 한 40 몇 분에 이 캡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상황, 또 S&P 500도 별로 못 간 상황인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0.26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5원 70전 기록을 했고 국제유가는 2% 넘게 오르면서 81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 마감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한 증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보합권 등락을 한 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3월 CPI 발표 경계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CPI 전망치는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코어 CPI의 경우에는 반등이 전망되고 있어서 발표 후에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기관의 자금 출회로 금융 및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단기 급등한 에코프로 그룹주가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동반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100원 오르는데 그쳤고 LG에너지솔루션 또 LG화학이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오른 종목은 셀트리온하고 현대모비스가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6.28,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6.78. 에코프로는 많이 19%까지 빠졌다가 약간 그래도 반등을 해준 것 같고요. 뭐 반등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LNF도 마이너스 7.09, 첨보 마이너스 6.22 이런 식으로 빠졌고요. 오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86 많이 올랐고 케어젠 8%대, 셀트리온 제약이 7%대 올랐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기계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18.7. 이 종목이 오늘 코스피 200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다이나믹 디자인도 10%대 올랐습니다. 자, 화학업종 어제 제일 잘 갔는데 오늘 빠졌고요. 이 이유가 금양 마이너스 14%대, 이수화학 마이너스 12%대, 한농화성 마이너스 10.71, 코스모신소재 마이너스 9.5, 코스모화학 마이너스 8.58, 애경케미컬 마이너스 8.0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12%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K옥션도 6%대 올랐습니다. 자, 금융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6.78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노트 6%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연제약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대형주 3총사가 마이너스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지노믹트리 17%대, 코미팜 14%대, 녹십자 MS 1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휴마시스가 마이너스 7%대, 바이오솔루션 마이너스 5%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943억 원이 줄었고 과열 종목은 없었네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M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나노신소재, SM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카카오페이, 롯데쇼핑, 카카오뱅크, 동원산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리노공업, SM, 덕산네오룩스, TCK 순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CPI 상승률이 4.6에서 5.1% 사이라면 S&P 지수가 0.5에서 1% 오를 것이다. 이 구간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CPI 상승률이 4.6% 미만이면 주가가 최소 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하여튼 오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 그쵸? 5.0%가 올랐고 5.1%가 이제 지난달 그리고 0.1% 포인트 낮은 기대치보다 0.1% 전달 대비해서 0.1% 낮은. 그래서 지금 5.0%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5.1%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5.0%가 나와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최근 23개월,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동안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이제 그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된 둔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잠깐 뭐 살펴보는 김에 조금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잠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이거 녹음 딱 하려고 할 때 200포인트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우존스가 212 좀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나스닥은 12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121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것만 해도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이따가 또 잠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기사, 그 B2 개인 투자자들 그 미수 끌어다가 투자하는 B2가 크게 늘었다고 또 그러네요. 지금 20조 원 넘어갈 걸로 지금 19조 원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 신용을 좀 써가지고 이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시장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지금 반드시 올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좋은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장인데,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B2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코스닥 상승세 때문이다. 그래서 코스닥의 2차 전지들 쪽으로 만약에 B2가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그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번 매여버리면 반등도 쉽지 않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런 경우 지금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력들이 수익을 많이 낸 세력들이 털고 떠나가면 그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횡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뭐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주가가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네. 별로 나는 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뭐 집중 투자를 했는데 잘 못 가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팔아야 돼요. 그 들고 있으면은 물리면요. 지금 너무 좋은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눈에 막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살 돈이 없고 오히려 내가 시장이 상승하는데 내가 물리고 또 오히려 손실 입고 이러면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다른 그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상승할 것에 대비한 뭐 경기 민감주들을 산다든가 이런데 약간 그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고점에서 꺾이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노무라 증권이 기사 오늘 보면은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거는 그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직은 금리가 그 인상 가다가 동결 두 번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 번 정도 더 인상하면 또 올라가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아직은 열어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끝났습니다가 아닌 거죠. 그런데 증권사들은 이렇게 하나둘씩 그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아마 정부의 압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 그 총선도 있고 그래서 좀 일찌감치 이런 금리를 이제 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또 정부 정책이 바뀐다기보다 좀 그렇게 좀 빨리 서두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여야 막론하고 그래서 좀 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빨라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만약에 정말 빨리 나온다면 올해 하반기 마지막 금통위 정도에서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글쎄요. 지금 아마 뭐 올해는 무조건 넘길 거고 내년쯤일 텐데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면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안 좋거나 그런 징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가 뭐 빨리 올라가거나 근데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뭐 경기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요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만약에 올해 예상보다 기업들의 침체가 좀 더 길어지고 크다면 하반기나 또는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섣부른 전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22만 7천 주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100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오늘 2만 5천 주를 샀고 개인이 2만 3천 주를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2만 5천 주 매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가가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 뭐 연기금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눌리면은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오지 않나 싶은데 또 내일의 수급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를 보면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1,000주. 그러니까 3일 연속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4만 원까지 밀린 건데 장중에 82만 원을 찍었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루에 한 20만 원이 움직였죠.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제가 좀 고점 저점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의 고점이 마이너스 1.56 75만 7천 원 맞나요? 그리고 어제 82만 원 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고점 82만 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오늘 저점이 63만 8천 원이니까 거의 18만 원, 19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진폭이 컸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좀 더 밀린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글쎄 이따가 이제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급은 상당히 안 좋게 꼬여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3일 연속 샀지만 매수는 3천여 주 하는데 그쳤고 기관이 늘리고 있어요. 4만 1,000주. 특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뭐 금투, 투신 다 사고 있는데 개인이 9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고 어느새 어제 17만 원을 뚫었는데 그저께 16만 원 뚫고 어제 17만 원 뚫었는데 오늘 18만 원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너무 좋죠.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점점점 많이 올라와서 오늘
75,500원 뭐 굉장히 크게 올려놓은 상태고 내일 8만 원 도전 뭐 할까요? 내일 상황 좀 봐야 되겠지만 수급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좀 당분간 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위메이드 오늘 이제 150원이 빠졌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48,400원.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면 매수할 만한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어느새 1,410원 올리면서 9,000원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에는 삼성전자 0.15% 100원이 빠진 65,900원. 에코프로 BM 1.81% 5,000원이 빠진 27만 1,000원.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에코프로 3.75% 24,000원이 빠진 61만 6,000원. 셀트리온 0.39% 700원이 빠진 17만 8,1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53% 400원이 빠진 7만 5,100원. 위메이드 0.52% 250원이 오른 48,650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0.22% 20원이 빠진 8,9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쭉 선을 그어서 지지 라인 그리고 매물대 변동하는 그 라인을 딱 보면은 이제 거의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라인에서 약간 횡보를 하더라도 그 위쪽에 481선 부근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고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 오늘 지금 보시면 저점이 매물대 27만 4,500원 정도 매물대, 그리고 5일선, 그럼 이제 드디어 5일선까지 온 거고요. 어제는 3일선에 근접을 한 거고, 자, 5일선 이 급등하는 주가 이제 5일선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기적인 조정일 수도 있고 하락 추세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매물대들이 약해서 궁극적으로는 저 밑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로 매물대 하단입니다.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역시 5일선 부근까지 눌렸는데 매물대하고도 마찬가지로 딱 맞물리는데요. 에코프로도 매물대 한 단 정도를 더 낮춘다면, 하락한다면 매물대 하단이 57만 5천 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11선이 지나는 자리, 그러니까 한 11선 부근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 21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21선까지 밀린다면 저는 한번 매수할 만한 타이밍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21선 정도를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빠진 것만큼 빠지면 거의 매수할 기회 자리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셀트리온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 굉장히 오랜만이죠. 자, 위쪽에 매물대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치고 올라간 뒤에 이제 그 매물대 부근에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직은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딱 봤을 때 지금 1년 일봉 넘어서 한 2년까지 펼쳐놓고 봐도 그렇고, 한 1년 일봉 정도로 펼쳐놓으면은 18만 3천 원 정도가 지금 매물대 상단.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18만 3천 원, 지금 17만 8,800원, 18만 원 뚫어서 18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는 이제 1년치 가지고는 이 자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2년치 일봉을 펼쳐놓고 보면, 그러면 중간에 재작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횡보하는 구간에 아래 위,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단기 고점의 꼭지점,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그 매물대 하나 사이에 이제 걸쳐지는데, 매물대가 하단은 7만 4천 원대,
그리고 상단은 82,000원 정도 됩니다. 81,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단기적인 고점이 81,000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위메이드는 요즘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메이드가 일단 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60일선이 지금 47,000 한 500원쯤 됩니다. 47,500원쯤. 그럼 여기서 좀 더 빠져서 48,000원대가 깨지면 이거는 매수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241선 5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이걸 뚫으면 저 위에 이제 7만 원대 후반 481선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역시 그러니까 올해 2월의 고점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에 그 매물대가 딱 지나가고 있어서 이 매물대 하단이 8,880원, 8,900원 정도, 매물대 상단이 9,300원대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9,3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간 뒤에 재차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뭐 너무 좋은 자리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은 뭐 위쪽에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481선 2,700포인트 정도까지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침 금리 이슈도 좀 있었고요. 오늘 움직인 자리 자체가 작년 8월에 있었던 고점 자리고요. 여기서 매물대로 놓고 보면은 2,600포인트에 또 매물대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2,600포인트까지는 일단 올린 다음에 매물대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코스피의 지금 현재 최대 상승폭,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2,600포인트 정도라고 봅니다. 하단은 2,500이고요. 코스닥은 481선까지 다 깨고 올라갔고, 자, 코스닥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오늘 음봉이 일단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481선 877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지수만 놓고 보면은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투자하자는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데 481선 지지가 나올 870포인트까지 밀린다면 여기서는 매수해도 괜찮겠다. 코스닥은. 그럼 어쩌면 이거는 에코프로 BM 하락폭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보다 10포인트가 빠지면 880포인트인데 10포인트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 되겠네요. 한 1.2%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 정도 빠지고 나면 바닥을 잡는 그런 상황. 코스닥 지수가 1.2% 정도 빠지는 그 지점에서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선물지수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지수가 아까 보여드린 게 202포인트, 다우존스 202포인트, S&P 500이 29.5포인트, 나스닥은 113.25포인트인데, 야, 지금 미국 증시 개장 바로 직전인데, 이거 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다우존스 약간 선물지수 빠졌네요. 182포인트, S&P 500은 27포인트, 나스닥은 112포인트. 네, 이 정도입니다. 상승을 하고 111포인트네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전쯤보다는 상승 폭을 조금 낮췄네요. 둔화시킨 상황입니다. 뭐 글쎄요. 지금 막 미국의 기사 막 나오고 있네요. 이거를 마지막에 조금 붙여야 되겠습니다. 요 미국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속보 그 인플레이션 저 CPI 지수 관련한 그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0.1% 3월 대비해서 3월에 0.1%포인트 0.1%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올랐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요걸 보여드릴까요? 우리 잠깐만요. 국내에도 우리 저 국내 기사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밤 늦었지만 속보로 올라왔네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2년 만에 최저점이라네요. 5.0%. 그리고 근원 물가 아까 올라갈 것으로 이제 걱정했던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 올랐네요. 그래서 야, 5.6%면은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근원 CPI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냥 CPI 헤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드라인 전체 CPI보다 0.6%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핵심 물가들은 그렇게 낮아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라든가 국제유가 때문에 막 변동성 크고 식료품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렇게 원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빼고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미국 사회 전반의 어떤 그 이슈나 제어로 가능한 게 아니고 국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빼면 이제 근원 CPI가 나오는데 근원 CPI는 2월에 5.5%였는데 5.6%로 올랐어요, 오히려. 그리고 27개월 만에 근원 CPI가 전체 헤드라인 CPI를 추월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가 좀 하락하는 상승세를 좀 꺾는 이유는 근원 CPI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내일 아마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기사들을 아침에 이제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우리가 이제 5.0%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보지 말고 근원 CPI가 좀 떨어질 때가 아마 그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CPI가 뭐 최저치로 좀 빠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금리를 그 동결하거나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0.25%포인트 정도 올리겠네요. 그러면 0.5를 올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0.25 정도 이번 FOMC에서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수치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빨리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중간에 그 초반에 인플레이션 지표 숫자 잘못 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수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들으시면은 5.0%뭐 다 말씀을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신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개장 바로 직전인데 아쉽게도 이제 뭐 오늘 내일 아침에는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걸 정리하고 또 올려드리려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